속보 손흥민. 이강인 결국 불참 선언. 손흥민 우습게보다 난리난 홍명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세요. K리그를 무시했고 거짓말을 했으며 자신의 탐욕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깨뜨리고 홍명보가 손에 쥐는 한국 대표팀 감독 지휘봉. 시작부터 잘못된 이 부정 출발인 팀에 신뢰를 가지는 팬들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홍명보가 대표팀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선수들의 명단을 보고 선수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단 여전히 홍명보 축협에 대한 비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야 할 차례인데 지금 대표팀은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토록 출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대표팀은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누가 발탁되느냐가 아니라 홍명보가 대표팀 감독 지휘봉을 잡을 자격이 있냐는 정당성의 문제였습니다. 문화체육관 관광부 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홍명보의 생각, 자세, 태도, 대응 등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지만 역시나 홍명보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이 관여해 만든 대표팀 감독 선임 프로세스를 자신이 대표팀 감독이 되고자 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한 것처럼 홍명보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다. 이 자리가 그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닌 내가 선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 역시 확실하지 않다. 신뢰를 줄 수 있는 감독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감독이 어떤 과정을 통해 대표팀 감독이 됐는지 모두가 보고 느꼈고 한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는데 어떤 선수가 이런 감독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진심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홍명보가 말 그대로 큰일이 났습니다. 문체부의 감사 발언. 이강인과 손흥민이 A매치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매치 티켓마저 안 팔리고 이미 판매된 티켓도 환불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 안세영 사건을 넘어 홍명보까지 문체부에서 감사할 수도 있게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축협과 홍명보 모두 난리 났습니다. 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등 체육계 현안을 점검하며 비판적 질의를 이어나는 행보를 보이는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조사를 9월 중 끝낼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문체위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문체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체육계 관행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질의를 진행했는데 축구협회는 이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며 작년에 승부조작 의혹이나 클린스만 감독 선임 관련해 100억 정도의 먹튀 논란, 그리고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도 못하지 않았느냐는 말과 함께 특히 이번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전력강화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서 감독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홍명보와 축협을 겨냥했기에 이번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유인촌은 축구협회 감사 상황에 대해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라며 9월 안에 감사가 종료될 것이고 사중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축협, 무원칙과 무성의한 태도. 그래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불참 선언을 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또 다른 배경에는 이른바 2701호 사건이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본인 개인 트레이너 안덕수 씨를 무단으로 의무팀에 합류시킨 일인데, 여러 선수가 안 씨에게 회복 치료를 받았고 이 치료를 받던 호텔방이 2701호였습니다. 공식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선수단 업무에 개입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고, 더구나 이 과정에서 의무팀장이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으니 안 씨 편을 든 일부 선수의 요구였습니다. 협회는 당장 대회 성과에 급급의 원칙을 버리고 편법을 택했는데 16강 진출이란 후광 덕분에 별다른 후폭풍은 없었지만 불화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당시 안 씨의 합류에 문제가 있다고 본 선수들도 있었는데, 김민재가 한때 손흥민 소셜미디어 계정과 교류를 끊고 대표팀에서 물러나겠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추정되는데, 주목과 갈등 신호는 계속 나타났지만 협회는 무원칙으로 일관했고, 올 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는 급기야 선수들끼리 주먹다짐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와 협회는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대책과 장치를 마련해야 했지만, 이강인이 짧게 사과한 게 전부였고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원칙과 규율이 사라진 협회를 누가 존중할까요? 무너진 원칙은 이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복원되지 않고 더욱 심해졌는데, 후보군 중 가장 나은 감독을 선임하자는 단순한 원칙이지만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자리에서 당시 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은 그가 한국을 좋아한다는 식으로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무원칙을 넘어 무성의한 답에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통역사는 질문을 전달드렸지만 같은 말씀만 한다 라고 머쓱해했을 정도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임생 이사 역시 원팀을 만드는 리더십 같은 뜬구름 잡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왜 클린스만이 홍명보가 다른 후보군보다 더 나은 감독인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협회 고위층 인상평가로 뽑았다는 후문을 넘어 문체부 감사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홍명보를 제외하려 했던 히딩크. 이럴 때면 히딩크 감독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히딩크는 기존의 판을 뒤엎고 선후배 간의 벽을 허물었으며 관행처럼 내려오던 선발 조건을 없앴습니다. 기존엔 학연, 지연, 나이와 유명세가 선수 선발에 영향을 미쳤다면 히딩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고, 여기서 당시 국가대표팀 주장이었던 홍명보를 선발 명단에서 빼게 됩니다. 당시 홍명보는 이미 3번의 월드컵을 경험한 베테랑 선수였는데, 그런 선수가 실력 미달이니 가차없이 빼버린 것이었고, 홍명보에게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받지 않으면 명단에서 제외해버리겠다고 경고했을 정도로 홍명보 견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협회는 홍명보 편을 들며 개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갑작스레 감독에게 선수 선발 권한이 있음에도 협회가 추천 선수 명단을 보내며 홍명보 선발 제외 소식에 축구협회에서 홍명보를 선발하라고 압박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는 월드컵이 1년도 남지 않은 2001년 7월 유럽 전지훈련을 앞두고 히딩크 전 감독은 수비의 핵심인 홍명보를 명단에서 제외했고, 대표팀은 홍명보 없이 A매치 13경기를 치렀는데 검증된 스타 선수 대신 박지성, 설기현 등 신예를 적극 기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히딩크 전 감독은 마지막까지 선수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월드컵 개막이 임박한 때까지 최종 엔트리를 내놓지 않았는데요. 팀이 만들어지면 주전 선수와 비주전 선수가 나눠지는데, 주전 선수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비주전 선수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선수들에게 계속 희망의 동기부여를 갖게 만드는 게 감독의 리더십이고,
이를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가 명장과 평범한 감독 가르는 기준이 되는데, 이런 점에서 히딩크 감독이 명장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히딩크와 홍명보의 차이. 한일 월드컵은 박지성, 이천수, 차두리 등 신예부터 홍명보, 황선홍 등 베테랑까지 모든 선수가 사력을 다해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고, 대회 후에도 히딩크 리더십은 이어졌으며 박지성, 이영표, 송종국을 유럽 무대로 인도했고, 한동안 네덜란드 지도자들이 한국팀을 이끄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홍명보는 모든 적통에서 제일 인자이고 축구계 주류 중에서도 선두, 즉 메인스트림 엘리트 중의 엘리트의 축구협회에서 밀어주는 선수였으며, 감독이 되고 난 뒤에도 온갖 지원을 다 받았고 삼성전자 광고 후원까지도 한몸에 두른 최강 엘리트였지만, 지난 2014년 월드컵에서는 히딩크 절반인 반딩크도 못하고 많은 무기력함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히딩크와 홍명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엘리트라는 세 글자인데, 히딩크는 선수 시절 화려하게 꽃 피우지 못했고 천신만고 끝에 명문 PSV 에인트호번에 입단했지만 주전 자리도 제대로 얻지 못했으며 보통 선수였고, 태클 감행으로 선수 생활을 접은 트라우마도 있었기에 히딩크가 왜 항상 승리에 목마르다고 했는지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이와 달리 홍고집이란 별명까지 있는 홍명보는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선수 출신 감독인데, 만 20살에 국가대표가 되었고 A매치 136게임, 월드컵 4회 출전, 아시아 선수 최초로 브론즈볼 수상 등 화려한 업적을 해냈고, 지도자로 전향한 뒤에는 내내 맨 앞줄에 그가 있었습니다. 이 굉장한 스포츠계 미인은 우리가 다 아는 엘리트 중 엘리트인데, 어느새 실망스럽고 초라하고 고집불통이며 실패한 리더로 추락해버린 지금의 사태를 생각하면 엘리트는 없는 모양입니다. 홍명보는 타는 목마름 없이 평가전을 했고, 헝그리 정신없이 브라질로 떠났고 뼈아픈 각성과 미안함 없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결국 엘리트로서 성공만 하며 축구 인생을 보내온 홍명보는 히딩크에게 배운 게 없는지 말도 안 되는 인맥 축구를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